저는 정영윤 프로님이 소개해줄 그 음반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일단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이번이 첫 시간이기 때문에 네. 좀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고 또 좋아하시는 또 앨범이나 또 장르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요. 네. 모차르트 레퀴엠의 예. 레퀴엠 앨범인데 레너드 번스타인 버전으로 번스타인 네, 버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앨범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이제 버전보다는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자극적이라는 말이 아마 제가 나중에 음악을 들려드리면 이해할 것 같아요. 이래서 자극적이구나 아마 이해하실 텐데 네. 모차르트 레퀴엠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은 미완성입니다. 네, 미완성이고요. 사실 이제 미완성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서도 나오고 이제 아마데우스에서 이제 사실은 각색되긴 했지만은 그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나오죠. 살리에리가 마지막에 이제 시기심에 불타가지고. 네, 힘에 불타가지고 있는 살리에리 나오는데 마지막에 모차르트가 이제 거의 이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침대에 앉아가지고 뭐 팀파니는 이렇게 써, 그 다음에 성함을 이렇게 써 하는 노래를 다 불러주면서 하는데 살리에리가 받아 적으면서 뭐 거의 뭐 이런 어떻게 이런 선율을 어떻게 이런 음악을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이제 표현을 했죠. 그걸 회상하면서 막 그러죠. 네, 사실은 이제 근데 뭐 이거는 영화에서 그냥 각색된 거니까 원래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시작된 건 아니고 맞아요. 한 백작이 이제 자기 아내의 장례식 때 쓰려고 이제 그 모차르트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때부터 시작하기 전부터도 몸이 원래 좋지 않았고 이거를 작곡할 때 또 그 유명한 오페라죠 마술피리를 이제 같이 쓰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작곡을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이제 그렇죠.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됐죠. 완성을 못하고. 모차르트가 이제 곡을 빨리 쓰니까 거의 말년, 죽기 한 1, 2년 전의 작업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뭐 그때 마술피리도 그렇고 주피터도 그때 거의 같이 작업을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미완성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미완성이면 어떻게 지금 앨범이 나왔지 하고 이제 의문하시는 계신데 이제 모차르트의 이제 수지자들 중에 이제 지스마이어라는 제자가 있어요. 이제 그 제자가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다 완성을 시켰죠. 그래서 지스마이어 버전. 그러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모든 곡이 다 완성된 건 아니고 뭐 어떤 곡은 뭐 성악 부분만 쓰여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곡은 뭐 한 8마디까지만 쓰여 있는 경우도 있고 다 다른데 이제 안 쓰여 있는 부분들을 이제 모차르트의 스타일로 이제 맞춰서 지스마이어가 이제 썼죠. 이제 썼는데 이제 1900년도 이제 중반 그다음에 뭐 중후반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많은 이제 클래식계의 학자들이 아니 과연 이게 모차르트의 스타일로 쓴 게 맞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좀 반론을 가지면서 사실은 이제 다양한 이제 그 판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말씀드린 지스마이어 버전, 그다음에 바이어 버전이라는 또 버전이 또 있는데 이제 그 버전 두 가지 버전이 가장 많이 이제 연주되는 버전이고요. 그 오늘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이제 번스타인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스마이어 버전은 사용 안 하고 바이어 버전을 사용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극적이라는 그 말이 사실은 이제 가장 많이 또 듣는 앨범 중에 하나가 이제 칼뱀이라는 진짜 이제 칼뱀에 비해서 연주자가 이제 앨범인데 이제 그 앨범이랑 사실 비교를 나중에 해보는데 비교해보면 너무 차이가 극적이겠죠. 너무 극적으로 표현을 했고 뭐 다이나믹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프레이징 표현도 굉장히 뭐 이제 느린 부분에서는 더 길게 가고 또 템포가 빠른 부분에서는 더 빨리 가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감정의 굴곡을 더 깊게.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보면은 사실은 이제 모차르트가 이 곡을 쓴 시기는 이제 거의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그 낭만주의의 거의 뭐 초입인데도 불구하고 번스타인 버전은 거의 낭만주의 뭐 중후반 정도 되는 그런 정도로 표현을 했다고. 번스타인적이네요. 거의 칼뱀은 완전히 거의 독일의 스탠다드로 연주를 했을 거고. 네, 맞습니다. 칼뱀은 뭐 거의 딱 그 모차르트의 그 스타일로
맞게 원전이 아닐 뿐이지 거의 네, 독일 정신에 맞습니다. 가깝게 했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들어볼까요? 네, 음악을 네. 제 처음에 가장 유명한 이제 인트로이투스부터 네. 네, 레퀴엠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미사 형식으로 이제 맞아요. 예, 곡을 쓰거든요. 그래서 뭐 인트로이투스, 그다음에 뭐 레퀴엠 에테르나, 그다음에 뭐 DSL 해가지고 쭉쭉쭉쭉쭉 이제 그 가톨릭에서 하는 이제 예배 형식이죠. 예. 미사의 그 가사에 맞춰서 이제 이거를 쓴 거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곡이 이제 인트로이투스를 먼저 좀 들어보시는데 네. 여기에 처음에 나오는 아마 바순일 거예요. 바순의 그 음이 그 음산한 뭐 음산한 표현이 그러네 좀 비장하고 굉장히 그 레퀴엠적인 뭐 그런 사람을 다운시키는 네. 그죠. 그런 음절이죠. 음조로 나오죠. 근데 여기 나오는 그 음이 있거든요. 그 D 그다음에 C 샵 D 그다음에 E F 이렇게 레디레미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음이 원래 이제 다른 모차르트의 곡에 있었던 거를 이제 그대로 좀 차용을 해가지고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곡일까요, 그게? 네, 그 제일 첫 부분에 그 부분을 좀 들어보시면서 그게 계속적으로 곡을 발전시키면서 네, 갑니다. 그러면 먼저 네, 번사의 버전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레디 레미파의 그 주제가 처음부터 반선하게 해가지고 나왔죠. 모차르트 곡에서는 참 발견되기 어려운 선율 같아요, 근데 네. 이때까지는. 네. 그렇게 따지면 레퀴엠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나중에 칼빔을 제가 비교해 볼 건데 그 현악기의 이 선율을 끄는 이런 비브라토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더 극적으로 더 많이 표현을 해요. 감정의 굴곡을 더 깊게 파서 감정을 훨씬 더 진하게 표현을 하죠. 네, 이제 제가 칼빈 버전으로 바로 한번 틀어볼게요. 비교해 보시죠. 네, 템포도 훨씬 좀 빠르죠. 템포 빠르고, 네. 그 각 음표의 구간이 되게 짧은 것 같아요. 네, 네. 아까는 굉장히 프레이징이 길었는데 호흡이 길었는데 지금은 그런 표현이 거의 안 나오죠. 반듯반듯하네요. 네. 근데 모차르트 시기의 고전주의나 낭만주의 넘어간 시기는 이 연주가 맞는 연주입니다. 이게 맞겠죠. 네. 뭐 들어보시면 이제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충분히 차이도 많이 나고. 네. 저는 글쎄 뱀이 원래 모차르트 스페셜리스트고 뭐 교향곡 협주곡 뭐 이런 거 다 전집을 다 녹음한 지휘자 중에 몇 안 되는 지휘자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 제임스 레바인이 또 모차르트 전집을 녹음했다고 그래서 교향곡 비교해 본 적이 있는데
레바인하고 뱀하고도 차이가 꽤 났었는데 지금 느낌이 약간 레바인의 감정을 조금 더 깊게 간 게 번스타인이 아닌가. 레바인은 뭐 사실은 거의 미국에서 또 활동을 하고 거의 미국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의 지적 그렇죠. 되고요. 근데 그때 들은 레바인은 뭐 나중에 39, 40, 41은 고향곡 세 개만 비교해봐도 굉장히 이 곡을 처음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재밌게 만들었다. 재밌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더 감동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칼뱀은 조금 심심하지만 되게 좀 스탠다드로 갔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심심한 맛으로 또 근데 많이 듣죠.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뱀이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번스타인은 제가 오늘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유심히 들어본 건 처음인데 지금은 뱀보다는 번스타인이 지금 훨씬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잠깐 배경 말씀드리면은 번스타인이 이렇게 지휘를 한 게 이제 찾아보시면 나오시겠지만 아내를 사별하고 나서 이 곡을 이제 앨범을 녹음을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렇죠. 좀 아내를 잃은 좀 슬픔을 좀 레퀴엠에 좀 담아서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고 표현하지 않았나. 그렇군요. 사실 그런 계기가 지휘자든 뭐 솔로든 연주자든 뭐 보컬이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다음 곡으로 이제 가장 좀 극적인 모차르트 레퀴엠의 사실은 라크리모사가 레퀴엠이 작곡자 버전들이 좀 많이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모차르트 레퀴엠 중에 거의 가장 유명한 곡이기도 하죠. 광고에 제일 많이 나오는 곡이니까. 라크리모사 번스타인 버전이 굉장히 좋죠. 가장 이 곡 중에서도 절정일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시죠. 보통 이제 선율 진행이나 이런 게 다 같아서 그 아까 인트로 트위스 하고 라크리모사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인트로 그 차이라고 하시면 어떤 차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라크리모사하고 그걸 구분을 못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인트로 트위스하고요? 같은 곡인지 똑같은 걸 두 번 연주하는 건지 심지어. 가장 죄송한데 끊을게요. 그 이제 음악적인 형식으로 말씀드리면 인트로투스랑 이제 레퀴엠 이테르남 같은 경우에는 그 바하 시대, 그러니까는 바로크 시대에 많이 쓰였던 그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푸가 형식을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푸가 형식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선율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 한쪽 방향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율들이 소프라노가 먼저 나오면은 그 다음에 엘토가 또 나왔다가 또 그 다음에 테너가 나왔다가 베이스 나왔다가 계속 선율들이 중첩이 되면서 가는 형식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크 시대에서 이제 고전주의로 넘어오고 낭만주의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또 바뀌어요. 이제 화성을 기반으로 하는 게 나오거든요. 화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멜로디가 있고 그 멜로디에 맞춰서 이제 화성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바로크적인 거는 굉장히 수평적인 진행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고전주의, 화성적인 진행은 수직적인 진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트로투스나 레퀴엠 이테르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바로크적인 그 기법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선율이 하나 나오면은 똑같은 선율이 또 밑에서 나오고 그렇게 해서 푸가 형식으로 발전되는 반면에 라크리모사는 그냥 멜로디가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에 화성이 이제 받쳐면서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별을 하시면 똑같은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똑같은 멜로디가 두 번 반복되는 것 같은데 화성이 생기는구나 라크리모사에 가면. 물론 이제 바로크 시대 때도 화성은 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 진행되는 방식들이 선율을 중심으로 진행되죠. 바로크 시대니까 인트로투스는 그 저기는 주로 푸가의 기법을 따른 거고 라크리모사는 좀 더 화성의 기법을 더 많이 더 강조한 거고 그런 차이가 있군요. 알고 들어야겠습니다. 다시 계속 들어보시죠. 굉장히 호흡이 길네요. 방금도 뒤로 올라갈 부분에도 굉장히 뒤로 빼면서 연주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연주는 고전주의는 별로 안 하거든요. 굉장히 낭만주의적인, 굉장히 표현을 더 극도로 하는 표현을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군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바이올린 선율들이 굉장히 뒤에 이것도 이런 여운들을 굉장히 많이 남겨요. 그러니까 호흡이 굉장히 길고 쭉 밀면서 가는 그런 느낌.
방금 전에 나온 프레이즈 같은 경우에도 다이나믹 표현이 팝엠 들으시면은 이런 정도까지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처음 시작에 바바바바바바 이렇게 더 극적으로 더 다이나믹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라데이션, 이제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라데이션의 구간이 훨씬 많아져가지고 표현을 되게 더 풍부하게 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팝엠 버전으로 제가 라펠 버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대충 짐작은 됩니다. 템포가 훨씬 빠르고요. 스타일도 다르지만 악단에 따른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은 그냥 가죠. 락, 그림 그냥 표현하죠. 그러네요. 그냥 지극히 그냥 고전적인, 주의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뭐 이렇게 화성이나 뭐 이렇게 호흡기나 이런 것도 길지도 않고 반듯하게 딱딱 끊어서 지금 들어보시면은 아까 번스타인은 거의 끝까지 거의 밀어붙이듯이 갔는데 지금 벤 연주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화면으로 치면 그 구석까지를 다 훑고 이렇게 쓸고 나오는 것 같은데 번스타인 연주는 뱀은 딱 거기까지 갔다가 거기까지만 가고 거기까지가 너의 일이야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번스타인은 훨씬 더 표현을 많이 했고요. 이제 제일 많이 아시는 곡 DS3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광고에 제일 많이 나오는 곡. 아마 이게 모차르트의 레퀴엠인 줄 모르는 분도 많이 들었을 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어서 제가 뱀으로 듣고 바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들어보시면은 일단은 번스타인이라는 지휘자는요, 일단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렇게 디테일을 생각한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음악의 어떤 줄거리들을 크게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하는 지휘자예요. 그래서 그런 지휘자이기 때문에 아까 DSL을 들어보셨지만은 제가 듣기로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합창이나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그렇구나.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듣기로는 번스타인은 더 빨리 하고 싶은데 합창의 오케스트라는 조금 약간 똑똑한 느낌이 들었고 그에 반면에 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 너무 정확하게 템포를 맞춰서 그 다음에 악기 하나의 디테일이나 가사 하나의 뭐 딕션의 디테일 같은 것들을 다 들려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또 카뎀이 굉장히 또 듣는 맛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번스타인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세 곡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지만 굉장히 극적으로 지휘를 하고 모든 부분들을 굉장히 큰 줄거리를 생각하고 지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지휘 스타일을 훨씬 좋아하거든요. 듣기에 훨씬 좋고 뭐라 그럴까, 직접 지휘를 하고 지휘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합창 지휘를 하시고 그런 전공자나 실제 이제 그 현직에 있는 분이 듣기에 저는 번스타인 쪽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훨씬 더 극적으로 표현되고 재밌고 물론 정격적인 연주에는 맞지는 않지만
그냥 밤에 굉장히 혼자 그럼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오디오를 이제 틀어놓고 들으면은 맞아요. 굉장히 특히나 이제 좀 우울한 날 들으면 굉장히 좋은 그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칼뱅이 교과서라고 하면 네. 낮에 수업 시간에 듣고 온 교과서라고 네. 하면 이건 집에서 내가 들어보는 참고서 네. 혹은 내가 듣고 싶은 방식으로 듣는 연주가 번스타인이니까 그렇게 짐작해보네요 저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뭐 디테일 같은 부분들을 지휘를 하는 큰 지난해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 디테일도 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충분히. 거의 뭐 천재에 가깝게 정말 뭐 음악사부터 시작해서 뭐 지휘, 피아노, 그다음에 작곡 잘 아시겠지만은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도 유명한 거 썼었고 뭐 굉장히 많은 작곡도 한 것도 있고 유명한 것도 많고 거의 천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그 디테일을 다 만들 수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번스타인 생각은 그것보다는 이 곡에서 뭐가 중요하고 이 큰 줄거리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더 생각하고 그렇게 끌고 가는 사람이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면 되겠죠. 저도 뭐 지휘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주워 들은 얘기로는 번스타인이 다른 지휘자들하고 좀 차별화되는 게 있다면 일단 미국에서 지휘 공부를 먼저 한 게 아니라 인문학 공부를 먼저 한 하버드 출신이죠. 뭐 그쪽에서 그런 인문학 공부를 하고 나서 지휘를 받고 들어간 그런 좀 다른 지휘자하고 좀 다른 그런 좀 접근 방식이 다른 수가 다른 부분도 있지만 미국의 이제 악단들이 유럽의 이제 유수의 지휘자들을 모셔와서 이렇게 했던 거에 비해서 미국 출신 지휘자의 거의 1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넘버원이죠, 미국 출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미국 스타일을 그래도 다른 지휘자로 좀 차별화되는 미국 스타일을 만들어낸 분이라서 갖는 그런 의미도 좀 클 것 같고요. 스타일도 그렇고. 그리고 글쎄, 뭐 그게 유럽 악단하고 유럽 지휘자, 미국 지휘자, 유럽 악단, 미국 악단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면 좀 뭐라고 그럴까 유럽의 지휘자들이 굉장히 엄격하거나 이런 거에 비해서 제가 이렇게 책에서 보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읽어본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악단에 대해서도 애착도 많고 마치 가족처럼 이렇게 굉장히 대해주고 이런 거로 굉장히 악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지휘자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렇게 연주에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유럽에서 초빙한 지휘자들이나 이런 경우하고 좀 차별화되는 인물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 미국 출신 첫 지휘자가 아니었나. 그래서 그런 스타일들이 좀 많이 반영이 돼서 그게 지휘 스타일이나 연주 우리가 듣는 연주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연주 지휘하는 스타일 모습을 보시면은 뭐 대번에 이 사람 미국 사람이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게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뭐 유럽 출신의 이제 지휘자님 주로 그렇죠. 배우기도 했고 미국 출신의 지휘자님 배우기도 했어요. 근데 유럽 출신 지휘자님은 그 대부분이 좀 몸을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손만으로 약간 경직되게 손만으로 표현하게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미국 출신 지휘자님들은 그런 것보다는 더 음악을 표현하는 걸 집중해라.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유튜브를 보시면은 진짜 막 환희할 때는 진짜 환희하는 것처럼 그렇게 환희하면서 지휘하고 독특해요. 막 뛰고 막 난리 나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 파보 야르비 같은 경우에 유튜브를 보시면은 굉장히 섬세하게 지휘하고 그냥 딱 디테일만 지휘하고 더 이상 거기 가서 더 나가질 않죠. 지휘하는 스타일이. 저 옛날에 번스타인 지휘 이제 한참 카라얀 영상을 볼 때 그것도 아까 전이 보던 그 시절인데 거의 번스타인을 보면은 카라얀 되게 멋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좀 몸이 좀 이렇게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지휘자가 좀 카라얀만큼 멋있지 않나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번스타인 쪽이 훨씬 더 원래 그 유럽 스타일을 좀 벗어나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었나. 훨씬 더 자유로운 동작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하여튼 번스타인 얘기들은 뭐 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겠지만 또 지휘를 직접 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듣는 얘기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차르트 레퀴엠이 사실은 레퀴엠 중에서는 가장 유명하고요. 그리고 많은 작곡가들 유명 작곡가들 여러 레퀴엠들이 있죠. 레퀴엠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레퀴엠이
다른 어떠한 음악 장르보다 일단은 사람의 목소리에 들어간 인성이 합창이 들어간 음악 중에서도 굉장히 극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가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뭐 베리드 레퀴엠 뭐 잘 아시겠지만 DS1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막 폭발하잖아요. 그런 표현들 무시무시하죠. 그건. 표현들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도 베리드 레퀴엠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로 표현하는 레퀴엠 중에 또 그 가브리엘 포레라는 작곡가가 있어요. 포레 레퀴엠이 또 네, 있죠. 포레 레퀴엠이 있어요. 또 그 작곡가 레퀴엠도 들어보시면 또 아름다운데 좀 슬퍼. 거기 또 되게 많이 슬퍼. 근데 굉장히 생각보다 듣기도 굉장히 편하고 아름답죠, 기본적으로. 네, 좀 거의 이제 그 근대로 온 작곡가이기 때문에 네. 화성적으로 썼기 때문에 굉장히 또 듣기도 그렇습니다. 편하고 좋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좀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존 루터라는 작곡가가 있죠. 많은 맞습니다. 오디오 평론가님들도 앨범으로 테스트 앨범으로 시청용으로 많이 듣고. 네, 그런 앨범인데 존 루터 레퀴엠도 굉장히 또 존 루터만의 어떤 색깔이 뚜렷한 색깔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들어보시면 굉장히 또 좋은 음악적인 또 맞습니다. 있을 겁니다. 네. 뭐 모차르트 레퀴엠만 해도 오디오 파일들은 아마 번스타인, 갈벤, 카라얀보다도 네. 제일 먼저 든 앨범이 따로 있을 거예요. 네. 이제 필립 헤레베의 네. 콜레기움 보컬레 버전을 네. 많이 들었을 텐데 워낙에 뭐 녹음이 뛰어나고 네. 그 소위 뭐라 그러죠?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굉장히 네. 화성적으로 완벽한 네. 글쎄 직접 지휘하시는 분들이 이제 들으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화성적으로 굉장히 완벽할 만큼 이렇게 막 편성이 과하지 않거나 이렇게 과하거나 이렇지 않고 딱 소편성으로 굉장히 녹음을 아주 좋게 들리게 하고 화성적으로 여유 있게 그렇게 딱 편성하게 해서 그냥 사람 귀에 쏙 들어오게 만든 버전으로 헤레베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걸 먼저 듣고 나서 이제 뱀이나 뭐 카라를 들으면 좀 심심한 거예요. 녹음도 떨어지고. 근데 뭐 칼뱅 같은 경우에는 칼뱅이 아니라 그 헤레베 같은 경우에는 뭐 합창지휘자들에서도 거의 뭐 전설과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필립 헤레베와 이제 콜레기움 보컬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전 세계에서 뭐 탑이에요, 탑. 획을 걷기 때문에. 탑으로 쳐주는 합창단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 연주한 레퀴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필립 헤레베가 연주한 그 바흐 비마이너 비단체 미사가 뭐 굉장히 또 명반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언제 한번 다음에 소개할 일이 있겠지만. 그리고는 또 최근에 또 테오도르 쿠렌치스가 뮤지카 에테르나 지휘한 버전이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굉장히 특이해요. 그거는 그걸 먼저 들으면 절대로 안 돼. 그걸 먼저 들으면은 모차르트 레퀴엠이 그런 곡인 줄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오해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재즈적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건 또 좀 맞는 표현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음이 갑자기 거의 이게 앰프 꺼진 거 아니야? 갑자기 소리가 없어졌다가 다시 또 싹 살아나기도 하고 쿠렌치스 스타일 있잖아요. 뭐 맥베드나 이런 걸 지휘할 때 그 쿠렌치스처럼 굉장히 극적으로 이런 효과를 많이 살린 그런 레퀴엠이고 굉장히 뭐 너무 특이해요. 재밌는 스타일인가 봐요. 재밌기도 하고 음향적인 스펙터클은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모차르트 레퀴엠하고는 좀 거리가 많이 멀고 그 쿠렌치스의 저 말로 6번이었나요? 뭐 하여튼 거의 그거보다 더한 연주가 레퀴엠이고 하여튼 그것도 한번 뭐 재미삼아 들어보시면 좋고 그 레이블이 알파인데 녹음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하여튼 그런 레퀴엠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런 코너를 마련하면서 지금 그 보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길 바라는 거는 나 레퀴엠을 처음 들어봤다. 혹은 레퀴엠을 듣긴 들었는데 뭐가 맞는지 사실 잘 모르고 그냥 또 열심히 찾아듣고 있지도 않았는데 이걸 들어보니 차례차례 지금 말하는 앨범들을 특히 레너드 번스타인 버전을 중심으로 하나씩 좀 밴드도 듣고 카라얀 버전도 들어보고 한번 그렇게 찾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생기기를 바라는 좀 그런 좀 취지가 좀 있긴 합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은 굉장히 처음이니까 첫 시간이니까 처음인데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좀 더 퍼블릭하게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공유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좀 거로 찾아봤는데요. 뭐 댓글로도 많은 또 이제 많은 의견 주시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다른 앨범들 또 정말 애호가 분들을 위한 또 좀 특별하게 좀 숨겨져 있는 그런 앨범들을 좀 찾아가지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뭐 그 블렌즈에서 이제 음악 채널을 시작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로 완전히 두 다른 장르, 좀 더 이제 다양한 장르들이 이제 섞이겠지만
그 여태까지 음악을 꽤 많이 들어왔을 텐데 오디오가 중심이 아닌 그 오디오를 통해 들은 음악 또 그 음반을 다시 또 좋게 듣기 위해서 또 마련한 오디오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네. 음악 얘기가 항상 오디오의 좀 한 중심이었으면 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음반을 찾아서 들어야 되는지 1분도 안 들을 곡을 계속 바꿔 껴가면서 듣는 게 사실은 오디오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그게 아니고 자 그렇게 테스트돼서 내가 말한 그 오디오로 레퀴엠 이 라크리모사를 한 6분짜리 쭉 들어보란 말이죠. 번스타인 버전으로.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하고 그런 음원을 이제 하나씩 좀 갖춰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좀 이제 계속 이런 음반들을 소개해 나갈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거나 또 난 이 곡도 한번 좀 이 앨범 어떤 게 좋은지 좀 소개 좀 해달라, 찾아봐 달라, 의견을 달라 이런 의견 적극 개진을 환영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수고하셨고요. 이 정현균 이 프로님 잘 부탁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좋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는 타이틀을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